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입니다. 내 인생, 내 궁극은 내가 주인이다 를 외치는 엘레오노르와 헨리의 결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력한 지지자 아내를 얻게 된 헨리는 지지자들을 모아서 1153년 잉글랜드로 건너갑니다. 당시 영국 국왕 스티븐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결국 헨리를 왕의 계승자로 인정하게 되고 다음해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1154년 12월 19일 헨리의 대관식이 거행되어 21살의 헨리는 헨리 2세로 등극하게 되면서 잉글랜드는 앞으로 300년간 지속될 플랜테저넷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엘레오노르는 아키텐과 노르망디의 여주인이자 잉글랜드의 왕비가 됩니다. 이렇게 남부 프랑스 지역인 아키텐이 영국에 복속되면서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프랑스는 엘레오노르를 조국 프랑스를 배반한 여인이라며 몰아붙이고 비난하게 되죠. 헨리와 엘레오노르는 결혼 초반에는 부부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고 정치적 파트너로서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결혼한 후에 정치에 깊게 참여를 했었는데 아키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잉글랜드에 도입하게 되죠. 엘레오노르는 잉글랜드의 궁중예절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영국 궁중문화예절 그리고 영국의 상류사회의 격식을 만드는데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텐에서 음유시인과 음악가, 예술가들이 화려한 궁중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남프랑스의 문학 정통과 기부인 숭배, 기사도를 잉글랜드 궁중에 도입시키게 되는데요. 아키텐에서는 기사들이 성주의 부인에게도 주군의 예로 다하고 충성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는 기사와 기부인 사이에 연애 비슷한 것으로 발전하는 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는 연애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잉글랜드에 도입되면서 왕비와 궁정 귀부인들은 높은 단에 앉아있고 기사들이 이 그녀들에게 경의를 바치는 그런 시를 읽게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품평을 하는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궁정풍 연애 시가에서부터 로맨스 문학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남부 프랑스인 아키텐에서는 로망스어를 사용했었는데 주로 로망스어로 시를 읊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맨스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로망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레오노르와 헨리 2세의 사이가 꽤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첫째 아들 기욤을 비롯해서 엘레오노르가 44살에 낳은 막내 아들 존까지 무려 8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하지만 헨리는 꽤나 바람둥이여서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고 사생아들도 줄줄이 두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첫째 아들 기욤과 헨리의 사생아인 조프리의 생일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신혼 초다 보니까 이 매춘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조프리를 엘레오노르의 보호 아래 두고 웨스터민스터에서 자라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또 이 엘레오노르의 영지에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1169년 엘레오노르는 아키텐으로 돌아갔는데요. 헨리는 그녀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보내 그녀를 호위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애인들과 자유롭게 즐기면서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는데요. 헨리의 이런 행동에 엘레오노르는 많은 분노감을 느꼈지만 일단 참고 자식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죠. 한편 영국에 있던 헨리 2세는 갈수록 가혹한 전제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자신과는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캔터베리 대주교 베켓과 이 교회 사법권을 두고 반목하게 되었고 결국 베켓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왕권을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헨리 2세는 1170년 그의 맏아들인 15살의 헨리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실 기욤이 맏아들이었지만 2살에 사망을 하면서 헨리가 장남이 되었던 것이죠. 헨리 2세는 말로는 다른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을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권력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남 헨리를 공동왕으로 앉혔을 때 나머지 아들들은 무척이나 불안해했겠죠. 또 공동 통치자가 된 헨리, 젊은 왕 헨리라고 불리는 이 헨리는 어머니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었는데 그 역시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무늬만 공동왕이지 사실은 아무런 권력도 나눠주지 않으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느라고 마상창시합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불만이 점점 커져갔던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아키텐으로 가서 동생 리차드와 조프리에게 자신의 반란에 가담해 달라는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1173년 이 헨리 2세의 아이들 헨리와 리차드 조프리가 다른 영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엘레오노르는 헨리 2세가 자신의 영지인 아키텐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루고 엘레오노르의 정치적 권한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데다가 아이들의 목까지 움켜쥐고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아들들의 편에 섰고 아들들에게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헨리 2세는 3주 만에 잉글랜드의 반란을 진압했고 곧이어 군사를 아키텐까지 보내면서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헨리 2세는 아들들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엘레오노를 붙잡아 와서 성에 유폐시킵니다. 엘레오노르는 이후 16년간이나 감금되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와 생일날에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유폐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영국의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혹시 아이들을 만나서 또 반란 모의를 할까 두려워했던 헨리의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헨리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1도 남아있지 않았던지라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아키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혼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헨리 2세는 세계의 장미라고 불리는 로저먼드 드 클라포드라는 정부가 있었어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린 나이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사망이 엘레오노르의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사실 성에 유폐되어 있던 엘레오노르가 로자먼드를 독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엘레오노르가 로자먼드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버전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헨리가 질투심 많은 아내 엘레오노르를 피해서 로자먼드를 보호하기 위해 궁전을 둘러싼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엘레오노르가 그 미로를 해치고 와서 결국 로자먼드를 찾아왔고 검과 독약을 내밀면서 둘 중 뭘 선택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죽음을 직감한 로자먼드는 독약을 선택해서 마시고 죽음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들까지 있습니다. 또 질투심 많은 엘레오노르가 다른 연적들도 죽였는데 마녀의 저주를 이용해서 죽였다고도 하고 또 독두꺼비를 어떤 그 연적의 가슴에 밀어 넣어서 죽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여인은 욕조에 밀어 빠뜨려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헨리 2세 측에서 만들어낸 유머가 확산돼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엘레오노르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오랜 유폐 생활을 의연하게 견뎠는데 그동안 그 2명의 아들을 잃는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1183년 젊은 왕 헨리는 자신의 유산을 넘겨달라면서 아버지에게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마상창시합에서 우승을 했어요, 헨리가. 그런데 그때 500명의 기사를 데려가면서 엄청난 돈을 썼고, 자, 이 일로 자금이 없어 허덕이게 되자, 이 돈이 필요해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애송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고요. 리무쟁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패하고 이후 치명적인 이질에 걸려 사망하는데 아버지 헨리 2세가 반란을 일으킨
자신을 용서하는 징표로 준 반지를 죽는 순간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머니 엘레오노르를 풀어달라는 애원을 했었다고 해요. 헨리 2세는 내 아들 헨리가 나를 너무 괴롭혔지만 나를 더 괴롭혀도 좋으니 그가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굉장히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86년에는 넷째 아들 제프리가 27살의 나이로 또 말에서 떨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로써 헨리에게는 2명의 아들만 남게 되었죠. 맏아들 헨리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무척 컸었던지 헨리 2세는 엘레오노르를 감시를 하더라도 유폐 생활에서 풀어줬고, 엘레오노르는 노르망디에서 잠시 머물다가 1184년에는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막내 아들 존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사실 다른 아들은 계속 뭐 내놔라 하고 반란 일으키고 이랬는데 막내다 보니까 저 어리고 귀여운 모습을 더 많이 봤을 거다 보니 더 사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병합을 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 존에게 영지를 물려주려고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존을 많이 아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존이 아일랜드를 갖는데 만족할 리 없었고 아키텐을 원했습니다. 아키텐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 리차드가 11살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레오노르가 다른 아이들도 모두 물론 사랑했겠지만 자신의 영지를 물려줄 만큼 리차드를 굉장히 신임하고 아꼈었던 것인데요. 이 리차드는 동생에게 아키텐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1184년 리차드는 프랑스의 필리프 2세와 동맹을 맺게 돼요. 필리프 2세는 루이 7세가 세 번째 결혼을 해서 얻은 유일한 아들인데요. 필리프 2세는 이 헨리 2세와 그 아들들의 전쟁을 부추겨서 프랑스 내에 있는 잉글랜드 영토를 빼앗길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잉글랜드 왕자들의 반란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필리프 2세의 지원을 받게 된 리차드는 결국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1189년 아버지 헨리를 체포하면서 왕위 계승을 인정받게 됩니다. 패배한 헨리 2세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자신이 끝까지 사랑했던 막내 아들 존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병이 심해졌고 결국 아들 리차드에게 왕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죠. 56세의 헨리 2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질 만큼 지쳐서 리차드와 타협을 해 반란에 참가했던 모든 이들을 사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지친 헨리는 협상 뒤에 들것에 실려 나갔고 몇 시간 뒤 신홍성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헨리 2세가 1189년에 사망을 하고 사자왕으로 불리는 리차드가 잉글랜드의 국왕이 됩니다. 엘레오노르는 아들 리차드를 내 노년의 지팡이, 내 두 눈의 빛이라고 부를 만큼 아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무척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는 끝까지 자신을 지원해준 어머니 엘레오노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넘겨주었는데요. 엘레오노르는 아들 리차드를 대신해서 잉글랜드의 영주와 성직자들로부터 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받아냅니다. 아들 리차드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기는 했지만 문서에는 신의 은총과 함께 잉글랜드의 여왕 엘레오노르라고 서명을 하면서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하네요. 당시 6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아들 리차드의 든든한 조언자로 정치에 깊은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들인 리차드와 존의 이 대결 구도 이야기는 또 다음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키텐의 영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아들들을 지지하는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입니다. 리차드가 십자군 원정을 갔을 때는 섭정으로 잉글랜드를 다스렸고 또 리차드가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는 도중 포로로 잡혔을 때는 이 막대한
보석금을 들고 대륙을 건너 아들을 빼오는 이 강한 모성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엘레오노르의 아이들은 유럽의 여러 왕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맏아들 헨리는 프랑스의 루이 7세가 재혼을 해서 낳은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 헨리 2세가 밀어붙여서 5살에 한 결혼인데 어머니의 전 남편의 딸과 결혼을 하다니 굉장히 유럽 왕가의 막장스러움과 쿨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딸 중에 첫째인 마틸다는 독일로 시집을 가서 작센의 공작이 됩니다. 그리고 딸 중 둘째인 엘리노아는 이 카스티아의 국왕 알폰소 8세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도 국왕은 모두 이 엘리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들 리차드는 베렌가리아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엘레오노르가 직접 나바라 왕국과 협상을 해서 이 70세 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까지 가서 베렌가리아 공주를 데리고 와서 또 시칠리아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녀의 아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으로 퍼져나가서 유럽 대부분의 왕가들은 그녀의 후손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레오노르를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죠. 1204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 엘레오노르는 남편 헨리 2세와 또 그녀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리차드가 묻힌 이 퐁트보르 수도원에 안장됩니다. 그녀의 묘석에는 여기 세상의 모든 여왕을 능가하는 여왕이 잠들도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삶을 따라가 보면서 불륜을 일삼는 음탕한 여인, 프랑스를 배신한 여인, 영국 왕에게 반기를 든 여인 등의 악평이 엘레오노르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인 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대 여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그녀이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자신을 둘러싼 정치 상황을 이겨낸 용감하고 강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아키텐을 지키고자 했고 자신의 아이들과 그들의 상속권을 지키고자 했던 뜨거운 그녀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도 시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